이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도입이 되자마자 북한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남 비난을 했던 공대지 순항 미사일 타우루스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핵심 전력으로 종심 타격을 하기 위한 미사일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현무라든지 슬래머,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루스가 되겠습니다. 타우루스는요, 독일에서 개발된 무기예요. 그리고 독일이 이 무기의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느꼈던 이유는 바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나라가 전쟁 범죄 국가다 보니까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됐었잖아요. 서구, 서방, 즉 그 러시아 애들이 앞으로 언젠가 확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때 장거리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스웨덴의 사브사를 꼬십니다. 그래서 야, 미사일은 니네도 잘 만들고 하니까 우리랑 같이 손잡고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이게 비싸니까 우리가 만들고 나면 우리가 몇 발 사줄게, 이런 조건으로 이제 함께 만들게 됩니다. 특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은 바로 정밀도인데요. 폭격을 하는 것이 우리 공군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죠. 지상군이나 해군이 할 수 없는 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게 공군의 핵심 역할인데, 이제는 적의 대공망도 발달이 되고 아군의 항공기가 적 영공까지 침투하는 데 위협 요소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적 영공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폭탄을 거기까지 투발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폭격기들이 폭탄을 싣고 반드시 적의 머리맡에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원거리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폭격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항공기 조종사의 생존성도 향상이 되고, 또 공중에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은 보다 은밀하게 침투하여 목표 지점을 타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므로 해서 위험은 줄어들면서 성과는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 거죠. 적의 방공망이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공망을 뚫고 가다가 발생하는 아군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운용상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용 공대지 미사일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특히 베트남전에서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유도 미사일을 했던 그 GBU-10이 있었죠. 그래서 교량도 파괴하고 정밀 폭격이 이제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걸프전 등에서도 많은 이 정밀 유도 무기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98년에 독일의 MBDA, 그 미사일 시스템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브사하고 합쳐가지고 타우루스라는 회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타우루스 미사일을 만드는 거죠. 2005년에 독일에 최초 도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타우루스의 제어는요, 엄청 커요. 길이가 5m고 무게가 1.4톤. 그 다음에 탄두 중량만 480kg입니다. 거의 1000파운드죠. 그리고 이 탄두가 이름이 재밌는데 메피스토라는 특수 폭탄을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말로 이 악마라는 뜻입니다. 악마. 사거리는 500km고요. 이 타우루스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윌리엄스 터보팬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고도는 약 AGL로 하면 뭐 30에서 50m의 높이로 마 1의 속도로 비행을 하고, 유도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 트라이텍이라고 하는 3중 유도 장치를 장착하고 있고요. 오차 범위가 뭐 거의 2, 3m 이내니까 거의 이것도 미사일로 보면 오차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트라이텍 3중 복합 유도 장치 역시 이 관성 항법 장치랑 군용 위성 항법 장치가 조율돼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기반한 항법 장치가 있고, 또 하나는 지형 참조 조향 항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형 참조 조향 항법 장치는요, 지형을 미리 입력을 해놓고 얘가 가다가 그 지형이 됐을 때 고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지형을 읽고, 그 다음에 영상 기반으로 카메라로 또 그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갖다가 쫓아가면서 읽기 때문에 이 구조물의 저항 같은 걸 알아서 피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2, 3m 이내의 수준으로 가게 되죠. 우리 공군이 타우루스 사격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원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주석궁을 상대로 쏜다면요, 거의 창문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냥 끝장내 버린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삼중 유도 장치는요, 전자전에도 굉장히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설사 하나가 적의 째밍을 받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다시 정확하게 유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가이드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 미사일 자체는 스텔스 기능도 어느 정도 외형상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적의 방공 미사일, 적의 방공 레이더 탐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격추시키기가 좀 수월하지는 않죠. 이 타우루스 미사일은요, 군용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있어서 비행 중에도 목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이 표적보다 발사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표적이 생기게 되면은 그 더 중요한 표적을 향해 날아가도록 표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게가 1.4톤이다 보니까 전투기에는 두 발밖에 장착을 못 하는데요. 이 한 발 한 발이 그래서 매우 강력하겠죠. 이 한 발은요, 주요 콘크리트 보호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 방에 끝장을 낼 수 있게끔 특수폭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탄두는 메피스토라고 불리는데, 이 독일의 전설적인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아주 사악하고 이 못되게 생겼죠. 적군의 입장에서는 악마처럼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메피스토는 관통 탄두랑 침투 폭발 탄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능형 신관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목표물을 따라가면서 이제 위치를 추적하는데, 목표물이 벙커라면은요, 먼저 이 타우루스가 관통 탄두를 이용해 가지고 입구를 빵 터트려서 구멍을 내서 입구를 만들고 벙커 내부로 진입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능형 신관을 이용해 가지고 목표물에 근접하면 이때 침투 탄두가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목표가 깊숙하게 숨어 있다고 해도 메피스토 탄두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관통 탄두와 그 다음에 침투 탄두를 이용해서 파괴력을 훨씬 높이는 미사일 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독일에서 개발이 되었으니까 독일이 가장 많이 이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도 좀 소량 사용하고 있고, 이 우리나라가 그럼 이거 어떻게 도입을 했느냐?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파바이라든지 슬래머 같은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을 했는데, 킬체인 작전을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500km까지 날아가는 사거리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08년에 신형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때 독일의 타우루스랑 미국의 재즈미 미사일 후보로 올라왔는데, 당시의 미사일 경합에서 재즈 미사일이 타우루스를 제치고 채택은 됐었어요. 근데 미국이 전략무기 제한에 의해서 재즈음을 한국에 판매를 금지시켰죠. 그때 우리가 재즈음을 한 260여 발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기 수출 금지가 돼버리니까 EL에 걸려버렸습니다. 익스포트 라이센스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우루스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도입을 해서 현재 F-15랑 FA-50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A-50은 항공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타우루스 원래 500km까지 가는 거 원래 1.4톤 말고 스몰 타우루스를 또 지금 개발해서 장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또 한국형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우루스는요, 공대지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전투기가 전투 행동 반경의 마지막 단에서부터 또 500km까지의 사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중국도 이게 깜짝 놀랄 무기인 거예요. 왜냐면 F-15가 전투행동방 1500km까지 날라오는데 거의 중국 본토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500km까지 되니까, 뭐 베이징이라든지 뭐 중국의 여러 도시 그리고 일본의 도쿄까지도 이 사거리 안에 드는 거죠. 당연히 얘네들도 깜짝 놀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위한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본과 중국도 깜짝 놀랄 무기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타우루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